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대구로 강연차 가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시간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 나오면 항상 설렙니다. 떠난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이니까요. 항상 새로운 경험입니다. 서울역은 활력 있게 움직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보면은 이 정부로 뻗어가는 출발점으로서의 서울역의 활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KTX가 하나 떠나고 있습니다. 이게 문명 건설에 성공한 대한민국의 한 표상이 아니겠습니까? 저긴 롯데 아울렛이 있고요. 기다리는 분들, 방송, 하여튼 부산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개헌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을 공개를 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기본권 조항 그리고 헌법 전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부마 사태, 5.18 광주 사태, 87년의 60 사태를 넣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마치 운동권들이 저항 운동을 해서 만들어낸 나라인 것처럼 전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은 헌법의 성격, 철학, 그리고 국가의 목적, 말하자면 영혼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혼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4.19 광주 사태, 부마 사태, 60 사태 이런 것을 잔뜩 집어넣으면은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더구나 거기에 빠지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건국에 대한 의미부여가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호국, 6.25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피로서 지켜낸 이게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땀과 눈물로 이룩한 산업화, 서울올림픽의 성공, 새마을운동, 중화공업 건설 이게 아마 빠지면은 균형이 맞지 않죠. 문명 건설의 역사인데 저항운동의 역사로 규정이 되면서 저항권을 분명히 한다? 그러면은 그런 저항만 한 사람이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문명을 저항을 통해서만 만들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기본권 조항에서 국민이란 말을 상당 부분 빼버리고 그게 사람을 넣겠다고 합니다. 사람,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대한민국 영토에 살고 있는 외국인까지 사람이니까 양심의 자유, 평등권을 다 보장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세금 내 가지고 외국 사람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이건 자선도 아니죠. 공짜를 보장하는 어떻게 보면 또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외국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고 연방제 통일 찬성한다는 주장을 해도 이것은 사람들이 누리는 평등권이다. 사상의 자유다 해가지고 방치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내 사람들한테만 반역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한테도 반역의 자유를 주게 되지 않을까요?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인데 왜 국민을 상당 부분 삭제해버리고 사람을 내세웁니까? 더구나 북한 노동당이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해가지고 북한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과 여기 새로운 헌법에 들어가겠다는
들이밀겠다는 사람의 공통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등등 부분적으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왜 한꺼번에 공개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헌법 논의는 몇십 년이 걸립니다. 한 조항 고치는데도 10년 이상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헌법 제정 수준의 헌법 개정을 빙자한 국채 변경 수준의 이런 개헌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오늘 선거대책회의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헌법은 선거용 헌법이다.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헌법이다. 정략적 개헌이다. 동시에 헌법 전문에 구체적 사건을 집어넣기 시작하면은 누더기 헌법이 된다. 나는 이 말이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누더기 헌법이 된다. 헌법은 국가의 골조입니다. 골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정신, 국민의 이념, 국가의 목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더기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동시에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헌 논의에 불참한다. 즉 표결에 불참하겠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은 표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만약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은 제명하겠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석은 개헌 저지선보다도 18석, 9석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될 개헌을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느냐. 이런 식으로 무리라는 것은 이 헌법은 무겁고 아주 큰 겁니다. 법률 개정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아마 개모임의 규약 개정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과 2달 남겨놓고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것. 이것은 국민들을 선동 언론을 통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해놓고 일종의 과거 규탄에 맞지 않았던 날치기 방식으로 국가의 골조를 바꾸겠다는 이런 꼼수는 좌절시켜야 되는데 다행히 홍준표 대표가 그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헌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다. 참석한 국회의원은 제명한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는 지금 선거 전략으로서 김정은, 문재인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과 개헌을 서로 맞물려 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는 책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에 8번 속았는데 이번에 9번째 속아서는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선거용 개헌이다. 정략적 개헌이다.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다 납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면적 개헌입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이라는 말을 앞세워가지고 일종의 혁명적 개헌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개헌을 통해서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훼손하겠다는 목표가 없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국가 정통성은 뭐냐?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국가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것을 훼손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면은 이런 졸속 선거용 부다닥 해치우기 개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개헌안 중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거는 그럴듯하니까 요걸 중심으로 논의하자든지 하는 식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국민이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이런 식의 개헌은 헌법에 대한 모독입니다. 헌법은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됩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을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 동창회의 규약 개정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헌은 안 됩니다. 만약 홍준표 대표가 이 정략적 개헌, 선거용 개헌을 저지한다면은 그것이 그분의 큰 정치적 자산이 되고 우파 애국 세력의 대표라는 자격증을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